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5일이고요.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본 쪽 분석은 여러분들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조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하는 거니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 뭐 이런 종목이 아니라 네이처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이처셀이 이렇게 크게 올랐었었는데 참 이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 모습인데 얘는 왜 올랐을까요? 얘네가 하고 있는 조인트 스템이라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이제 승인이 났죠. 그래서 승인 난 걸로 해서 2021년 5월 17일부터 이때부터 이제 막 올라갔고 여기까지 올랐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이게 뭐예요? 고가 20%에 마이너스 24%까지 갔으니까 고가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40% 절반 나간 거고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그냥 박살 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 뭐 지금 보는 우리가 이제 매일 보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식의 급등락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주가가 올라올 때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해가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변화된 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현대바이오 뭐 모멘텀이나 이런 거 특별하게 뭐 나온 거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5일선을 좀 잡을 수 있는 가격 라인에 영망지형 나왔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31,6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돌아나가 주는 게 가장 좋은데 돌아나간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라인에 이제 박스권 상단 라인이 39,7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좀 돌파해줘야 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600원이 깨지 않는 이상에는 뭐 그렇게 뭐 큰 흐름이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거지 신규로 접근하셔가지고 들고 간다는 부분은 뭐 물론 이제 뭐 나는 이제 장기 투자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긴 플랜을 가지고 좀 대응하셔야 된다. 당연히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셔야 되겠죠. 저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만으로 지금 붙기에는 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고 현대바이오가 하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 이런 거에 이제 정통하셔야지 충분히 이제 오랫동안 끌고 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31,6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홀딩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제 이 정도 라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고가 정도의 일단 박스권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 39,650원 라인 정도의 박스권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뭐 특별하게 뭐 바뀐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가를 좀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팍팍 오는 뭐 차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나서 여기 7월 21일 날 윗꼬리를 달고 나서 이 친구가 여기서 계속 헤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6,990원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좋은 흐름이겠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딱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톡 깨면은 그냥 또 이것도 N자로 깨지는 거기 때문에 21선 또 급하게 내려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제약이 가지고 있는 그 최장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승인 신청이라고 그래야 되나? 임상 승인 신청인가요? 그 부분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 있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올라갈 때 얘가 고점을 돌파해가면서 갈 수 있을런지는 솔직히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를 좀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지만
뭐 8,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들이쳐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일단 그 이슈 8월 중순경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떨어진 거는 이제 삼성제약에서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몇 개 이제 그 판매하고 있는 약들 몇 개가 제조, 판매, 생산 뭐 이런 게 이제 금지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걸로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제약바이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 업종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 터지면 크게 터져가지고 막 하한가 근처까지도 막 가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6,990원을 깨지 않는 선, 조금 더 잡아본다 그러면 6,740원을 깨지 않는 선으로 앞으로 좀 횡보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거래량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어려운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상기하시고요. 그 다음엔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는 이제는 좀 실적주로 좀 변모하는 형태로 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9개 파이프라인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지금 기술 수출을 한 상황인데 요번에 또 뭐 또 하고 있죠? 뭐 전환사채인가 뭐 이런 거 뭐 하고 있네. 200억 강량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상 이게 이제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파이프라인 그 기술 수출한 것 중에 한 개씩 따지면 이게 한 연매출 1천억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40% 넘는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3개니까 연에 이제 1200억 정도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은 얼척없이 싼 건데 이게 실제로 나오냐 안 나오냐. 사장님이 미국에 가셔서 뭔가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풀리는 날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뉴스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약발이 과연 먹히겠느냐라는 생각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올라가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26,000원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려오는 61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좀 매도하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는 뭐 이런 전략을 좀 생각해 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NK맥스입니다. NK맥스도 얘가 또 이제 번쩍하면서 번쩍하면서 또 61선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박스권 형태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241선 정도까지 이제 붙여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 조금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241선하고 121선을 한꺼번에 돌파하는 흐름이 정말 이제 뭔가 좀 이슈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흐름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여기 위에 잡혀있는 이 박스권 라인으로는 좀 들어오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약바이오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보는 이제 종목 중에서 LNK 바이오를 제외하면은 특별하게 막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그런 종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NK맥스도 결국에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12,400원을 깨지 않는 선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저점에서 1001선을 계속 건드린다는 얘기는 연봉상 5년선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15,830원인데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 지켜주면서 박스권을 열심히 해서 요 이평선들의 이격을 줄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도 이제 급격하게 올라와서 한번 나갈 자리를 만들어 준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쌍바닥 만드느냐 뭐 요런 상황을 걸치고 있는데 61선과 1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밑에 저점까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1선하고 61선을 만약에 하향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뭔가 행동을 좀 해야지 나중에 또 43,050원 뭐 요런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질 때 좀 매도하고 여기 언저리에서 다시 매수해서 매수 단가 낮춰서 요거 올라오면 여기서 산 것만 또 매도하고 또 이때 흐름을 또 보고 뭐 요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쌍바닥 만들고 위로 튈 수도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한국파마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제넨세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넨세를 이제 IPO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게 IPO가 진짜로 추진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고점 라인으로 한번 치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지금 양은양 패턴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91,000원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 있던 물려있던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라인에서 사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을 적당하게 하셔야 된다. 괜히 또 뭐 종토방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20만 원이 간다 30만 원이 간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방 맞으면 물론 뭐 다시 올라서 뭐 4만 원 정도까지 튕겨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 맞으면 21선 깨고 나면 진짜 정말 언제 또 올지 몰라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시각적 허가를 받았고 이제 판매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판매되고 실적이 나와줘야 그때 가서 또 이거 보는 거거든요. 월봉으로 치면 전고점 라인까지 거의 왔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감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모든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가 다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에서 다 멈춰 있는 거는 맞지만 일정 부분 상승하면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셔야지 제약바이오는 결국엔 수익 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똑같습니다. 박셀바이오 이날 이제 엄청나게 상승해서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뭐 특별하게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날 들어왔던 약 7천억의 이 돈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된 것인가가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여기 고점 라인 저점이 78,300원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깨면 안 되겠죠. 이 라인을 깨면 이날에 이 7천억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기 위한 돈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78,300원을 깬다고 전량 다 매도하고 종목을 안 본다. 이건 또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또 그 파이프라인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8,3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돌아나가주는 게 좋고 이날의 이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윗골이 조금 단 이 흐름이 결국에는 여기 언저리에서 박스권을 계속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는 형식으로 되면서 이제 새로운 매집 세력들이 왔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매집 세력이 왔다고 확정되는 건 이렇게 주가가 올라줘야지 여기가 매집이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면 여기 박스권 라인을 지금 한번 건드려 놨기 때문에 건드려 놓고 물량 터졌기 때문에 들이치면 돌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튀어나오면서 주가 우상향 할 때는 여기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만들어 놨다. 다만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올라오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자라는 전략을 했다면 좀 좋았겠죠. 이날 무려 뭐 한 16% 많게는 26%까지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여기 121선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뭐 어제나 뭐 그제나 뭐 이렇게 매수했다 그러면 요 차이가 2만 원이에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우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라도 가지고 그런 걸 노력을 해봐야지 실력이 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개털려서 진짜 1조 가까이 터졌거든요. 다시는
여기 49,200원에선 누군가 샀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신 분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 매도를 안 했다면. 그래서 종목들 관련돼서 실제로 대응해야 될 때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덧붙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